오늘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합의는 언제 할 것이냐, 시점은 언제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를 잘 양육하고 아이가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아이가 어느 정도 다쳤냐에 따라서 합의의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린이가 다칠 때는 조기 합의는 절대 하지 마라. 요 문구를 기억하시고 합의 시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사고 이후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나았다고 판단할지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성장판이 손상이 되어서 다리가 짧아지거나 팔이 짧아지는 경우들을 많은 실질적인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합의를 봐버리고 나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합의를 볼 때 조기 합의를 보지 않거나 중요한 단서를 달아서 합의를 보아야 됩니다. 사고 이후에 아이들이 염자, 긴장, 간단한 미세골절로 인해서 한 6주 진단? 이 정도 이하의 진단일 경우에는 경험칙으로 보면 나중에 단축이나 팔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다리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절면을 다쳐서 골절이 생기고 거기다 금속판 내구정물, 이런 큰 이제 금속을 삽입하거나 또는 나사못을 삽입해서 수술을 한 경우라면 성장판 손상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또 관절면이 아니더라도 다리 뼈와 뼈 사이, 그러니까 간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뼈가 있으면 이렇게 뼈가 우리 관절면에 하나에 팔도 관절과 관절 사이에 뼈가 2개 들어가 있고 팔꿈치와 어깨 사이에 큰 뼈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뼈에 이렇게 골절이 생기고 이렇게 골절이 생기고 이렇게 골절이 생기면 성장판에 손상을 입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어린 경우이기 때문에 계속 커간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팔의 길이가 2cm, 3cm 이렇게 짧아지고 다리가 2cm, 3cm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기 합의는 하지 마라. 저희 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3살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골절을 당했습니다. 경골은 무릎과 발 사이에 있는 뼈인데, 경골의 원위부에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사고 이후에 3개월이 지난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느냐? 800만 원 받았습니다. 800만 원. 자, 13살이기 때문에
아이의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업손해 인정받지 못했고, 그 장애에 대해서도, 휴장애에 대해서도 기간은 인정받았는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으로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받을 수 있었던 돈은,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뭐가 있겠죠? 첫 번째, 위자료. 자, 13살 때 합의할 때 받은 돈, 위자료. 한시오년 14%, 한시오년 14% 정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근데 약간 기준으로 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향후 치료비. 요 항목을 주면서 합의를 끝내버린 겁니다. 합의를 끝냈어요. 다른 거 줄 게 없어요. 뭐 보험사가 치료비 다 줬으니까 줄 게 없고, 휴업손해 줄 거 없고, 딱 줄 수 있는 것은 상실 수익액 줄 거 없고, 그 휴장의 상실 수익액 줄 거 없고, 위자료하고 향후 치료비 딱 요거 지급을, 항목을 정해서 800만 원 지급하고 이 사고를 합의 종결로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21살이 되었는데 이제 다리 길이가, 다친 부위의 다리 길이가 더 길어져 버린 거예요. 더 길어져 버린 거예요. 다리 길이가 가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가성장을. 이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신발에다가 깔창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 사무실로 이제 사건 상담이 들어온 거죠. 아, 합의를 봤는데 보험회사 이야기했더니 합의가 끝났으므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라고 보험회사에서 이 추가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딱 잘라버린 거예요. 못 주겠다.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미 합의 봤는데 무슨 돈을 이야기하느냐. 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다 라고 보험회사에서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이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합의 시점에 발견되지 않은 예측치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한다라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민법의 근거를 들어서 합의의 효력은 있으나 예측치 못한 손해가 한 7년 후에 발생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지급해라 라고 보험회사에다가 문서로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은 소송 아니고는 우리가 줄 명분이 없으니 오히려 소송을 넣어달라 라고 말했어. 그러면 소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소송을 진행해서 맥브라이더 장애표에는, 맥브라이더 장애표, 교통사고가 나면 맥브라이더 장애의 표에 의해서 장애를 평가하는데, 맥브라이더 장애표에는 이 가성장에 대한 그 장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단축에 대해서. 정말 단축이라는 게 뭐냐면 짧아진 거예요. 짧아진 거에 대해서 장애 기준이 있습니다. 다리와 그 대퇴골이 짧아진 경우, 그 다음에 경골, 비골 이쪽이 짧아진 경우, 이런 짧아진 경우는 있는데 길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가성장을 한 것도 단축에 준용해서 장애를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체 감정에서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해서 단축을 가성장을 단축에 준용하여 장애를 신체 감정에서 받았습니다. 신체 감정에서 어떻게 받았냐 하면 어차피 단축이기 때문에 가성장이기 때문에 이 뼈를 뭐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줄이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영구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영구장애가. 단축의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1인치가 짧은 경우, 0.5인치가 짧아진 경우, 1.5인치가 짧아진 경우 이런 식으로 단축의 길이 단축의 기준을 잡아서 노동상실률, 그러니까 맥브라이더 노동상실률, 후유장애를 평가하는데 1인치가 몇 cm냐면 1인치가 2.54cm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1인치가 2.54cm니까 0.5인치가 단축이 있는 경우에 뭐 갱골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갱골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의 장애가 나오고 1.5인치가 짧아진 경우에는 7%, 노동상실률 7%, 그 다음에 2인치가 짧아지면 16% 노동상실률이 나옵니다. 16% 노동상실률. 자, 그런데 이 21살짜리는 2인치가 짧아진 경우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신체 감정에서 가성장애에 대해서 16%의 노동상실률 영구장애를 받았습니다. 영구장애를 받고 영구장애의 16% 곱하기 지금 현 시점에서 휴유장애는 사고 시점이 아니라 이 휴유장애를 평가한 시점에 소득 기준을 잡기 때문에 2020년에 소득인 한 314만 원을 도시인력근로자의 급여를 적용해서 16%의 호프만 개수 240,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간을 잡는데 기간을 잡는 개수값이 호프만 개수인데 314만 원 곱하기 16%, 거기에 나온 값에다가 240을 곱하면 한 1억 2천이 나옵니다. 여기다 16%의 영구장애니까 16%의 영구장애니까 위자료가 별도로 1,600만 원이 잡힙니다. 플러스 1,600만 원. 자, 이 금액이 수술을 안 하고 향후 치료비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안에 산입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전에 받았던 돈은 빠지는 거고 위자료 일부분 빠지고 향후 치료비는 이미 이제 여기 산입이 됐으니까 빼고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사님의 판결로서 손해배상을 우리 아이가 받은 사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이가 운동을 할 때도 매우 불편해하고, 그리고 다른 한쪽이 다른 한쪽이 길어졌다는 것은 또 다른 한쪽은 짧게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래 2인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생활에 많은 불편함은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던 거죠. 다만 이제 이 억울하게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800만 원 받고 끝났던 사항을 그래도 담은 뭐 한 1억 한 3천 정도의 손해액을 판결금으로 받아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조기 합의를 해버리면 결국은 소송까지 가는 다툼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합의를 하더라도 단서를 좀 달아라. 조기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조기 합의를 어린아이들의 사고에서 조기 합의를 하겠다 그러면
꼭 단서를 달아라. 어떻게 다느냐? 예측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성장이나 단축이 발생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향후 치료비와 휴장의 위자료를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보험사가 확약한다. 요 문구를 넣어서 합의를 보시면, 그리고 그 합의서는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잘 보관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문서가 없이는 보험사에서 인정조차 하지 않을 거니까, 문서를 보여줘야 인정할 거니까, 그 조기 합의를 안 하는 게 좋지만 했을 경우에도 꼭 이 문구를 넣고 합의를 보도록 해라.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의심되는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도 이 길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 짧아졌는지 언제 길어졌는지 그 중간에 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처음 사고 난 시점부터 지금 발행된 이 시점까지의 과정들을 차근차근 입증을 하고, 이것이 사고로 인했으므로 이런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면 당연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서 한 번에 입증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